인생의 황금빛천에서 고독은 종종 가장 깊은 선물을 드러냅니다. 매 순간의 고요함이 더 깊은 자기 발견, 흔들리심, 독립심, 그리고 무한한 창의력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상상해 보세요. 고독의 평온한 품 안에서 키워지는 지혜와 감정적 회복력을 그려보세요. 우리는 황혼기의 깊은 기쁨, 감사, 그리고 관계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탐구합니다. 그들의 감동적인 여정은 고요함 속에서 우리가 강인함, 공감, 그리고 충만함의 원천을 발견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따뜻한 탐구에 함께하며 고독이 어떻게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으로 가는 길을 밝혀주는지 알아보세요. 1. 깊은 자기인식. 나이가 들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선물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의 존재를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깊은 자기인식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험을 쌓고 성공과 실패에서 배우며 스스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아갑니다. 필요한 내면의 탐구와 성찰의 여정은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온과 자신감을 가져다 주며 더 이상 외부의 인정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70세에 은퇴한 교사 마거릿은 이러한 깊은 자기 인식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마거릿은 오랜 세월 동안 고독을 외로움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1년은 일기 쓰기와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탐험하며 이전에는 몰랐던 꿈과 성격의 여러 면모를 발견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계시였습니다. 마거릿의 고요한 존재감은 자기 인식의 아름다움을 증명해 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자기 발견의 강력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독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각을 깊이 파고들며 우리가 성장해 온 독특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축하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평화뿐만 아니라 깊은 충만함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2. 흔들림 없는 독립성. 지금 인생의 황금기에는 고독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서 깊은 힘이 느껴집니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노인들은 대개 눈에 띄는 독립성을 보여주며 이는 그들이 인생을 탄력 있고 우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들은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을 내리는 자립에 예술을 터득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흔들림 없는 독립성은 적응력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깊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심어줍니다. 그제 이웃인 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60대 후반의 호라비인 존은 독립적인 삶의 정신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기쁨을 찾으며 자신의 집과 재정을 혼자서 관리하는 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의 하루는 정원을 돌보는 것에서부터 혼자 여행을 떠나는 모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존이 새로운 여행지를 혼자 탐험하는 이야기는 매우 영감을 주며 자신의 방식대로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존의 이야기는 노인들에게 독립이 단순히 혼자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받아들이고 용기 있게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며 인생의 진정한 본질은 흔들림 없는 독립성으로 세상과 맞서며 살아가는 용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 창의적인 정신. 고요한 고독 속에서 창의성은 종종 가장 비옥한 토양을 찾습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이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 영감을 얻는 원천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고 정원을 가꾸거나 공예를 하면서 그들은 내면의 자신과 깊이 연결되는 기쁨을 발견합니다. 80세의 화가 메리 마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의 삶은 고독 속에서 피어난 창의성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집의 조용한 구석에서 메리의 다채로운 작품들이 꽃을 피웁니다. 그녀의 모든 붓질은 그녀의 영혼을 반영하고 인생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메리는 한때 자신이 가장 깊고 감동적인 작품들을 고요한 성찰의 순간에 완성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순간들 속에서 그녀의 마음이 가장 크게 울리고 창의력이 자유롭게 흐릅니다. 노인들에게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은 숨겨진 잠재력을 열어줄 수 있는 열쇠입니다. 평화로운 성찰의 시간 속에서 그들의 진정한 창의적 정신이 빛을 발합니다. 고요함은 그들의 마음이 자유롭게 떠다니고 꿈꾸며 경계 없이 창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혼자 있는 모든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고독 속에는 강력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창의성을 마음껏 펼치세요. 메리처럼 당신의 작품은 당신의 삶을 빛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4. 풍부한 내면의 세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많은 노인들은 고독 속에서 위안을 찾으며 지혜와 통찰이 가득한 풍부한 내면, 세계를 가꾸어 나갑니다. 이러한 깊은 지식의 저장소는 수십 년간의 성찰과 사색, 그리고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은 조용한 순간 속에서 세상을 더욱 깊이 이해하며 그 이해는 매우 세밀하고 풍요롭습니다. 예를 들어 85세의 전직 사서인 클라라 할머니를 보십시오. 그녀는 홀로 있는 시간을 수많은 책들로 둘러싸여 보내며 그녀의 책장에 꽂힌 각 책마다 이야기, 교훈 또는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클라라는 이러한 문학적 보물들을 대화 속에서 엮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대화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역사, 철학, 그리고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의 여정입니다. 클라라를 방문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며 이러한 지혜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풍부한 내면의 세계를 가진 노인들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통찰과 관점은 귀중한 보물이며 이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노인들의 깊은 경험을 잠시 멈추어 감사해야 합니다. 또 감정적 회복력.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은 놀랍고도 자주 말로 표현되지 않는 힘, 즉 감정적 회복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고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스스로 처리하는 방법을 익혔고 인생의 불가피한 스트레스, 슬픔, 외로움을 건강하게 극복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감정적 회복력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생의 기복을 우아하고 품위 있게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제가 아끼는 친구 로버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75세의 전쟁 참전 용사인 로버트는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상상할 수 없는 상실감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에 빠지기보다는 자연 속에서 위로를 찾았습니다. 그는 조용한 숲속을 거닐며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고요한 순간 속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로버트의 슬픔을 이겨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은 우리 모두가 지닌 강한 내면의 힘을 보여줍니다. 로버트와 같은 많은 노년층에게 감정적 회복력은 희망의 등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내면의 강인함을 지니고 있다는 상기입니다. 고독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용기와 회복력을 발견할 수 있으며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견뎌내고 번영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축, 감사와 만족. 고요한 홀로의 순간에는 특히 황혼기에 접어든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깊은 감사와 만족의 셈이 존재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작은 일상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매일의 소중한 보물로 다가옵니다. 아름다운 석양, 좋은 책의 한 페이지,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들의 마음을 깊은 만족으로 가득 채웁니다. 이러한 작은 기쁨들이 모여 진정 부러워할 만한 만족의 그림을 그려냅니다. 예를 들어 70대 후반에 은퇴한 간호사 엘레나는 저에게 깊은 영감을 준 인물입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조용한 산책을 하며 새들의 노래와 주변 세상의 부드러운 깨어남을 즐깁니다. 그녀는 이러한 순간들을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며 이는 마음 챙김의 힘을 증명합니다. 엘레나의 현재 순간에서 행복을 찾는 능력은 저에게 천천히 살아가며 우리 주변의 아름다움을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의 일상 속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기쁨은 진정한 만족은 거대한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작은 순간들을 음미하는 데서 온다는 아름다운 교훈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모두 젊든 나이 들었든 이 지혜를 받아들여 깊은 감사의 마음을 기르고 현재 속에서 평화를 찾길 바랍니다. 7. 공감과 자비. 전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은 고독 속에서 위안을 찾게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깊이 있는 내적 성장을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고독은 종종 우리 안에 깊은 공감과 자비를 키워줍니다. 82세 은퇴한 사회복지사인 헬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오랜 성찰을 통해 이해심과 친절함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녀의 태도는 조용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공감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헬렌은 지역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고 위로의 말을 건네며 그들과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됩니다. 그녀의 공감 능력은 많은 이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녀는 우리 공동체에서 소중한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헬렌의 이야기는 우리가 경험하는 조용한 고독의 순간들이 더 깊은 타인과의 연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헬렌처럼 많은 노인들에게 고독은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이러한 고요한 순간 속에서 우리는 인간 감정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발전시키고 더 나은 경청자이자 더 자비로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 공감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강력한 요정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주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공동체에 지속적인 영향을 남길 것입니다. 8. 강한 경계의식.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어른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흔들리지 않는 개인계 의식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평화와 안녕을 지키기 위해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지혜는 그들에게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충만한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제 이모 베아트리스는 13세에 경계를 설정하는 기술을 우아하면서도 단호하게 익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초대를 거절하는 것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친절하게 거절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베아트리스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능력은 자기 관리에 대한 그녀의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저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우면서도 확고한 경계 설정 방식은 그녀의 안녕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질도 높여줍니다. 자신의 필요를 존중함으로써 베아트리스는 자기 존중과 감정적 회복력의 본질을 몸소 보여줍니다. 이 강력한 경계 설정 실천은 모든 어른들에게 영감을 주며 우리가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의무임을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자기 존중과 자기 관리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키우고 최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9. 우리 인생의 황금기, 관계에 대한 깊은 감사.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반사회적인 행동과 같다는 고정관념은 사실과 거리가 멀습니다. 오히려 이 고요한 순간들은 우리에게 쉼터가 되고 성찰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이런 고독은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관계에 대한 감사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소중히 갖고 온 의미 있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78세인 데이비드 아저씨는 집에서 보내는 조용한 저녁이 평화로운 성찰에 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독이 그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모든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며 그 만남은 매우 특별한 시간이 됩니다. 데이비드 아저씨의 상호작용은 그분이 양보다는 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고독과 사회적 교류 사이의 균형은 깊은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게 되고 그로 인해 모든 관계는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고독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소중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이 아름다운 조화는 우리의 삶을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며 우리의 황금기를 진정으로 황금기로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인생 황혼길을 걸어가면서 이 황금기 속에서 고독을 받아들이자.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깊이 탐구할 기회를 얻고 평온한 자신감을 키우며 창의력의 원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거릿, 존, 메리, 클라라, 로버트, 엘레나, 헬렌, 베아트리스, 그리고 데이비드처럼 우리도 스스로의 고독 속에서 깊은 기쁨과 성취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독립성을 축하하고 고독을 소중히 여기며 내면의 풍요로움을 감사합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나이가 한계가 아니라 지혜, 공감, 그리고 만족감으로 이어지는 관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함께 나이가 들어가는 아름다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황금기를 형성하는 고독의 순간들 속에서 평화와 목적을 찾읍시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2부, 왜 고독이 개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가?
마음이 강하고 독창적일수록 고독을 선호한다. 알도스 헉슬리. 끊임없이 연결된 세상에서 진정한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순간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히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선택이 있을 때 홀로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스스로와 먼저 연결되지 않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 혼자 있는 것은 때로는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함께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그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사상가들과 사회 지도자들에 의해 오래전부터 개인 성장을 위한 방법으로 찬양받아온 고독은 현대 디지털 시대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와의 연결을 끊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창의력을 높이고 자기 인식을 증대시키며 번아웃을 예방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진리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는 법을 잘 모르거나 그 이점을 잘 느끼지 못한다면 더 나은 세상을 목표로 해보세요. 고독의 햇살 아래서 자신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세요. 1. 나를 이해하기.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든 평생 혼자 있던 사람이든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새로운 면을 발견할 여지가 있습니다.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허락하는 것은 내면을 깊이 탐구하고 진정으로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깨닫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을 때 떠오르는 생각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생각들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따라가 보세요. 책을 읽으며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보세요. 자외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공원에 가서 나무 사이를 거닐며 햇빛과 살아있다는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만끽해 보세요. 오랜 시간 마음속에 머물러 있던 예술을 창조해 보세요. 세상에 보여줄 필요는 없더라도 말이죠. 혼자 있는 방법에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순간과 생각들로부터 도피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 혼자 있는 법을 배우면 타인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격설적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진리인 것은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 오히려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된 고리를 발견하게 하고 우리 모두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모든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과 타인과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이 둘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균형을 맞추면 그 차이는 미묘해집니다. 또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타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과 타인과의 시간을 비교하고 대비할 때 인생을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사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많은 내향적인 사람들은 사회적 활동 후 재충전을 위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며 이러한 고독한 시간은 자신을 다시 중심에 두고 재정비하는 데 완벽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피곤한 하루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설령 외향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만의 시간은 중요한데 이는 다른 사람들 모두가 사회적 활동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격 유형과 상관없이 혼자 있는 시간은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특성을 더 잘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3. 당신의 열정을 추구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은 당신의 열정과 목표에 집중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제가 성장의 여정을 읽으며 만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며 그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든 시간을 바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균형이 중요하지만 깊고 높은 열망을 추구하기 위해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개인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만약 다양한 길을 탐색할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해 꿈을 쫓아보세요. 목표를 적어보고 매일 조금씩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처음에는 외로움을 느낄 수 있지만 일단 속도가 붙으면 왜 이전에 이렇게 살지 않았는지 궁금해질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는 것이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을 상기하세요. 당신이 목적을 가지고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누가 알겠습니까? 앞으로 몇 년 후 그 모든 노력을 회상하며 감동과 기쁨을 느낄지도요. 당신의 꿈을 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으며 그 꿈을 이루는 데에는 고독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창의성 증진.
고독은 흔히 괴짜 예술가들이나 동굴에 사는 은둔자들과 연관되곤 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혼자 있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종종 배척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고독이 창의성과 연결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혼자 있을 때만이 온전히 나 자신이 되어 남들이 있을 때는 시도하기 어려운 실험적이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세상의 의견에서 벗어나 자신의 비전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피카소나 반 고흐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실험과 놀이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걸작이 탄생했을까요? 창의성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여유를 줄 때 꽃을 피웁니다. 고독한 시간은 기발하고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세상에 던져볼 수 있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언제 어떤 것이 성공할지, 작은 실수가 천재적인 작품으로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몇 시간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가장 깊고 숨겨진 부분을 예술과 창의성으로 표현하는 것만큼 해방감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스스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어떤 창의적인 욕구를 탐험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번아웃을 방지하는 방법. 자신에게 고독의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은 쉽게 지치고 소진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24시간 내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연예인들이 거의 매일 피로로 인해 입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썰이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매일 일하면서 가정, 일, 개인적인 열정을 동시에 관리하다 보면 번아웃은 피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매일 왜 이렇게 피곤한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분, 15분이라도 좋으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족이나 배우자를 피하기 위해 화장실 문을 잠그고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노트북을 가져가서 생각을 적어보거나 간단한 그림을 그리거나 사업 아이디어를 적어보세요. 1. 아니면 이어폰을 끼고 좋아하는 노래를 들어도 좋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잠시나마 어깨 위에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매일 조금의 시간이면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 규칙적인 수면과 함께 번아웃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마음의 에너지가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점점 더 늘리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사회생활과 지시를 따르는 긴 하루를 마치고 난 후에 따뜻한 목욕과 좋은 책을 누가 마다할 수 있을까요? 축. 내면의 진실을 발견하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을 이해하고 개인적인 성장을 추구하며 가장 대담한 꿈을 쫓으면서 스스로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때때로 이러한 깊은 진실은 가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있는 것을 피하는 이유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자신을 믿는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아름다운 진실을 깨닫기도 합니다. 아무리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해도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당신이 가진 지식보다 더 깊이 자신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별똥별처럼 진실이 마음속을 꿰뚫는 순간만큼 인생을 긍정하게 하고 자아 실현을 느끼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순간이야말로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가치 있게 느껴질 때입니다. 오늘부터 스스로 고독과 평화를 찾아보세요. 우리는 모두 인생의 지도에서 각기 다른 지점에 있지만 공통된 진리가 존재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개인적인 성장과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산만한 일상 속에서 알 수 없었던 깊은 진실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결국 장폴 사르트르가 말했듯이 혼자 있을 때 외롭다면 그건 나쁜 동반자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자신에게 시간을 할애하여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당신의 가장 빛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첫걸음을 떼는 건 어떨까요?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